안녕하십니까. 기술사 1교시 7번부터 13번까지 문제풀이를 맡게 된 정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7번부터 13번까지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에 관한 문제죠. 내진 설계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법규를 물은 문제입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죠. 기술사 공부 자체가 범위가 워낙 넓은 공부인데 또 외워야 될 게 이제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유형 따라서 조금 사람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점수를 따기에 가장 확실한 어떤 파트가 법규를 묻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규라고 하면은 뭐 건축 관련된 법도 있을 수 있고 내진 관련된 법도 있을 수도 있고 위험물 관련된 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규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부량 할 게 많은데 또 외워야 되냐 이렇게 해서 좀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작전상 좋은 작전은 아닐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법규를 결국은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무턱대고 그냥 외우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법규가 말하는 게 뭔가 핵심되는 말이 뭔가 키워드가 뭔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만 생각을 하시고 살은 그냥 굳이 이제 법에 있는 언어로 풀이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고 얼추 문맥상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면 점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간소화해서 내가 이제 조금 변형해서 키워드만 확실히 좀 연관지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 중에 수원 그리고 제어반, 가압송수장치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진을 만났을 때 수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라는 건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로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수조 내 물의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점 3가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수조가 직접 파손되는 경우, 그리고 소화수가 넘치면, 그리고 수조가 이동되게 되면서 배관 등에서 파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핵심되는 내용이 슬로싱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어반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진이 있었을 때 전도되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어반이 기능을 상실하면 모든 설비가 아웃돼 버리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전도 방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가압송수장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가동 중량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뭐 가동 중량이 이제 1000kg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은 거, 큰 거 구분을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기준을 위에 딱 적어 주시고 밑에 기준 해설해서 이슈되는 사항이나 법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첨부 파일 참고해 주시고 첨부된 내용 중에 조금 빠져 있는 게 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 수조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라. 그러면 일체 타설한 수조인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는 건 현장에서 내진 설계를 피하기 위해서 수조를 일체 타설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수질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일반 수조를 내진 설계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진 관련해서는 기출제된 계산 문제가 있죠. 세장비 관련 문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미출제된 것 중에
가압 송수 장치의 수평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볼트의 뭐 전단력, 인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뭐 수평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 이상의 힘을 버텨야 되는가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거까지 조금 플러스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위험물 제조소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서 안전거리 보유공지 정전기 제거 설비를 설명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요 1번, 2번에 관한 내용은 115회 때도 나왔었고 111회 때였나? 그 앞에서도 나왔었고 거의 한 3, 4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관련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사실 뭐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그리고 위험물 성상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건 뭐 준비를 잘 보통 다들 잘 해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관련해서는 요 기준 적어주시고 보유공지 관련해서는 요 기준 표로 해서 깔끔하게 적어주시는 게 조금 보기에 좋겠죠. 채점하시는 분들이 눈에 확 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문제는 요 3번 정전기 제거 설비 관련 기준인데요. 이건 이제 법에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험서에는 정전기 관련해서 대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가지고 요 내용 플러스 뭐 재전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됐을 텐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 안 하기 어렵죠. 다른 문제들보다 접근성도 좀 쉽고 내가 아는 부분이 이제 최소 3번을 몰라도 66% 절반 이상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텐데 요거에서 조금 고민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법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사실 접지 그리고 이제 상대 습도 이온화 뭐 재전기 요거까지 적어 주시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셨더라도 이런 건 정확히 내가 법적인 사항을 기준에 있는 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꺼내놔서 내가 아는 듯이 적어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금 판별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수험자가 1번, 2번 상황에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보여주면 3번에서 얼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본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내용적으로 나가본다면 안전거리랑 보유공지 관련해서 개념이 조금 다르죠. 얘는 중점되는 내용이 뭘까요? 안전거리는 인접 건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인접 주변 어떤 건물들에 대한 보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건 뭔가요? 소화 활동이나 피난 이런 게 중점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전거리나 보유공지는 조금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이유,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이유가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보시게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입니다. 별표 4의 내용이고 별표 4에 보면은 안전거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보유공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3번이 115회 때 출제됐던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4번 구조, 뭐 5번 환기, 6번 배출 설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8번 기타 설비에 이제 세 줄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뭐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5번, 6번의 환기 설비, 배출 설비 관련해서 조금 준비를 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항상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로서 정리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환기 설비랑 배출 설비 관련해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이고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전기적 폭발을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전기적 폭발을 내부적, 외부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뭔지 일단 정기적 폭발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방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포인트로 삼지 않죠. 대책이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답안지 틀을 이렇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 폭발은 뭡니까 결국? 고에너지의 아크를 이야기합니다. 고에너지의 아크가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연물이 됐든 액체 절연물이 됐든 고체 절연물이 됐든 아크가 발생할 때 워낙에 큰 고에너지의 아크가 발생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절연물을 폭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입니다. 내부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절연물의 절연 파괴, 접점 아크, 급격한 부하, 단락, 서지, 불안한 접촉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고 준비된 상황이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사실 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런데 좀 때려 맞춘다 그래야 되나요? 전기 설비 내부에 있는 데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접점도 있을 수도 있고 도체 주변에 있는 절연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지 같은 게 불안한 출렁거리는 전류나 전압이죠. 서지나 단락 등 뭐 이제 이런 거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외부적 원인은 결국 외부적 충돌 그래서 뭐 크레인 사고 대표적일 수 있고요. 외부 동식물이나 낙뢰, 지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구분만 딱 해놓으면은 답안지가 너무 엉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밑에 표 같은 거 그리셔가지고 뭐 아크가 뭔가, 접점 아크가 뭔가, 단락이 뭔가, 크레인 등에 대한 외부 충격이 뭔가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정도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답안지가 조금 더 풍성하게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책 관련해서는요,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면 되는가 아는 것들을 조금 적어준다라고 하면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내용은 뭐 원래 물었는 거니까 중요하겠지만 여기 밑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보다 이 큰 내용들이 더 눈에 띄게 되겠죠. 채점하는 입장에서 이걸 물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준비가 안 되면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처는 NFPA 921에 관한 내용이고요. 수험서에 이제 일반 수험서에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보통 보게 되면 이게 뭐 출처 같은 거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면 뭐 땡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아니면 조금 이제 불안한 문제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접근이 맞나?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끄집어내서 요 틀에 집어넣어서 이제 적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방화구역 시 사전 확인 사항과 방화구역 관통 부분의 내화 충전 적용이 미흡한 사유를 설명하시오. 사실 뭐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게 이제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의 요 내용이 사실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 내용 보시게 되면 방화구역 시 사전 확인 사항인데 이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공부하시면서 본인께서 알고 계시는 방화구역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방화구역 일단 하려면 뭐 방화구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화재 확산 방지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층별, 면적별, 그리고 뭐 용도별 법적으로 이런 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틀 내에서 그런 것들을 나열해 주시면 좋고요. 그걸 이제 산발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법적 체계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사항은 사실 법적으로 방화구역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강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비춰서 관련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요 1번의 첫 번째 확인 사항보다 이 관통부의 내화 충전이 미흡한 사유, 요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관통 부분에 내화 충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첫째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인식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뭐 기술적인 관점이라고 하겠죠. 용어가 이상하네요. 조금 공학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관통부의 슬리브 미설치를 들 수 있습니다. 관통부에 이렇게 벽체라고 하면요, 물론 뭐 가로, 네, 수평, 수직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수평적인 관통부라고 생각했을 때요, 배관이 이렇게 관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잠깐만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이런 관통부를 통해서 배관이 관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은 뭐냐? 일단 여기 슬리브를 설치를 한 다음에 관통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환 충전 재료를 메워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슬리브 설치에 대한 게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여기 내화 충전재를 잘 메우면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 재료가 강제라도 뭐 문제가 되겠지, 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강제 아니라 이제 PVC 같은 열에 특히 약한 배관인 것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통부를 통해 가지고 화재 확산, 그리고 이제 피해가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꼭 설치하고 요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인데, 이게 슬리브 설치가 안 돼 버리면은 내화 충전을 실시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네, 1번은 그런 내용을, 대표적인 내용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예 구조적으로 석고보드가 이제 한 겹이 시공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아예 슬리브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감 불량, 마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마감 재료가 내화 성능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통부에, 요거는 사실 조금 이슈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통부에는 보온재를 아예 시공을 안 해야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한해서는 보온재를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답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관통 부분에 내화 충전 적용이 미흡한 사유를 설명하시오. 언뜻 봤을 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내화 충전 재료를 왜 적용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데, 말 자체로 보면 네, 요 관점으로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공상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번이었고요.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은 플레임오버입니다. 플레임오버. 뭐 사실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플레임오버, 롤오버라고도 하고, 뭐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환기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 실내가 환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연소된 가스가 여기에 많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 축적도 어느 정도 되고 미연소 가스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하부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공기가 유입이 됐을 때 점화원으로 이 화재 자체가 있는 요 부분이, 요 화염이 점화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연소 가스, 공기가 믹스된 이런 부분들. 네. 여긴 잘 안 타겠죠. 여긴 공기가 부족하니까. 여기는 가연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덩어리가 뭐 이렇게 전파가 막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굴러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롤오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핵심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플레임 오버에 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답안을 사실 이런 거는 답안을 어떻게 적느냐가 문제겠죠. 답안을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조금 앞에 딱 그려주시면은 눈에 확 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플레임 오버가 뭐냐 좀 설명해 주시고, 발전하는 이제 메커니즘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발생 지표, 특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실 뭐 굳이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조금 나타내 주는 내용이니까 분량을 어느 정도 한 페이지 정도 될 수 있도록 요런 내용까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플레임 오버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플래시 오버, 그리고 백드리프트,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공부하실 때 사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구획실 화재에서의, 건축물 화재에서의 구획실의 화재 성상을 나타내는 건데, 다 열 축적과 그리고 환기 조건의 변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조금 이제 한 번에 이제 공부를,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의 개념과 소방 적용의 예를, 뭐 제가 이걸 이건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워낙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요런 거에서는 내용적으로는 모르시는 분은 사실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사실 답안지 꾸미는 요령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두 개 정도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첨부 파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위험물 관련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13번인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예방규정 적용 대상과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실 준비 안 하면은 못 쓰는 문제죠. 못 쓰는 문제인데, 이 작성 대상까지는 조금 익숙하긴 해요. 저희가 기사 공부할 때나 위험물을 관련해서 조금 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객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1차에서 조금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걸 적으려면 준비 안 하면은 이 내용을 적기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준비된 상태에서만 거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뭐 적었는데 이 숫자, 이 내용들을 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슷하게 적기도 사실 힘들겠죠. 네, 사실 준비가 좀 됐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작성 대상은 뭐 7번까지 해가지고 7번에 밑에 내용이 더 있고 한데, 사실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셔도 아는구나 하는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두 번째가 예방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만약에 요거는 정확히 압니다. 1번 사항은 정확히 알겠고 다른 거 선택할 게 없어서 이 2번 사항 때문에 조금 망설여진다라고 하면 접근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번을 일단 정확하게 적고 2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뭐 소방계획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설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계획들, 뭐 대응 사항들, 그리고 뭐 자위 소방대에 대한 뭐 그런 것 관리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한 13가지 항목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1번 사항을 알고 2번을 모른다면은 요거 위험물이라, 그러니까 소방 관련된 용어를 위험물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서 소방 계획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 요런 내용들을 비슷하게 얹어서 썼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첫 번째에서 정확한 내용이 어필이 됐고 두 번째에 그럴듯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점수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